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쓰레기 대란,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분리수거도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누군가가 충주의 한 학교에서 고개 운전을 하다 사라졌습니다. 학교 측은 새 인조잔디 구장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국악 공연이 펼쳐질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오는 9월 개최됩니다. 엑스포를 기획한 영동군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어김없이 몸살을 치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선별센터인데요. 휴일을 반납하고 연장 근무까지 하고 있지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 단독주택과 상가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선별센터입니다. 수거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대기하고 있고 선별센터 안에는 차량들이 쏟아낸 쓰레기가 큰 언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게차와 대형 집게가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역부족입니다. 선별센터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처리 용량의 2배에 달하다 보니 올해 설 연휴는 설 당일 하루만 쉬었고 당분간 연장 근무도 계속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2시간씩 연장을 하고 있는데도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반입량이 많아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의 경우 시설이 노후하고 자동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쓰레기가 몰릴 때면 분류장은 비상입니다. 여전히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30% 정도는 섞여 있고 투명하지 않은 마대 등에 담아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대자리에 넣어서 배출할 경우에 저희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투명 봉지에. 연휴가 아닌 기간에도 쌓이는 양만 줄 뿐 바쁘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1월 주초 기준으로 하루 80톤대였던 반입량은 올해는 90톤대로 늘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예전보다 나아진 영향도 있지만 음식 배달과 택배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배달 음식을 또 워낙 손쉽게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커피숍도 워낙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근본 대책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늘어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청주시의 현실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설 연휴 기간 폭설이 쏟아진 학교 운동장에 누군가 차량을 몰고 들어와서 고개 운전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속도를 높인 뒤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지는 이른바 드리프트를 연습했는데요. 학교 측은 한 달 전에 15억 원을 들여 깔아놓은 인조잔디가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날 저녁 충주의 한 중학교. 인적 없는 학교 운동장에 SUV 한 대가 들어옵니다. 운동장에 들어온 차량은 속도를 높인 뒤 급제동하며 눈밭에서 미끄러지는 이른바 드리프트를 시연합니다. 급가속과 급제동이 이어지는 듯 후미등은 연신 빨간 불빛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원형을 그리며 드리프트 연습을 합니다. 눈밭을 경주장 삼아 운전한 차량은 5분여 뒤 학교를 빠져나갑니다. 차량이 달렸던 운동장은 불과 한 달 전 완공한 인조 잔디구장. 15억을 들여 새로 깐 인조 잔디는 방학이라 아직 학생들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공교롭게 없는 구간을 어떻게 알고 들어갔는지 저희들도 화면을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지역 주민의 운동과 편의를 위해 시설을 모두 개방 중인 학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차량뿐만이 아니라 주말이나 이런 때는 심지어는 여기 저녁 때 몰래 들어오셔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드시고 술병을 막 이렇게 버리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오물도 버리시고 이런 그 관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3년 전 인근의 한 여자 중학교에선 새벽에 운전 연습을 위해 차량이 들어와 천연 잔디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심하던 학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충주와 제천, 음성괴산 단양에 한파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70km에 이르면서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또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밤부터 눈이 내리면서 모레까지 최대 5cm가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대설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가 긴급 대책지원금으로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 사이 최대 45cm가 넘는 눈이 내린 충북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 제설제 구입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눈으로 충북에서는 음성과 진천, 충주를 비롯한 도내 5개 시군의 비닐하우스와 축사 37곳이 무너져 모두 6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죠.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국내외 변수로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충청권 휘발유와 경유값은 16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소마다 리터당 휘발유 값이 1,7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영업용 차는 물론 가정용 승용차도 운전대 잡기가 갈수록 부담스럽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이제 차 몰고 나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충청권 휘발유와 경유값은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16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전만 해도 12.3 비상계엄 이후 2달 사이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90원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의 12.3 계엄 사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국내의 변수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기름값 상승은 이미 전기차나 수소차 등 탈석유화 분위기로 위축된 주유소들로서도 부담입니다. 같은 양의 기름을 사는데도 돈은 더 들고 매출은 떨어지고 주유소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되는 거죠. 실제 10년 전 300개에 육박했던 대전 지역 주유소는 현재 210여 개가 운영 중입니다. 매년 주유소 3개에서 5개가 폐업합니다. 여기 이달 말이면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끝납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시작한 이후 13차례에 걸쳐 시기가 연장됐습니다.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서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일단 주춤하지만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2주 정도가 걸리고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안정세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환율 역시 큰 변수라 업계에선 당분간 기름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김영한 충북지사가 구속 수감 중인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자 민주당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자 면회를 핑계로 한 내란 수개와의 내통이라면서 도민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면회를 강행한다면 도민은 김 지사를 도정 책임자가 아닌 윤석열 지킴이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여당 시도지사들에게 대통령 접견 참석 의사를 물었고 충청권과 인천, 경북 등이 동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사무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광역연합은 41명의 직원과 김영한 연합장 등이 만나는 첫 대면식을 갖고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초의 특별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은 각 시도 분담금 56억 원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올해 국비 직접 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공통사무 발굴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의원 3명이 사퇴한 광역연합의회는 오는 24일 두 번째 임시회를 앞두고 결원 보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 개최되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4만 명인 영동군의 첫 국제 엑스포 도전이 주목됩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과 장신구를 착용하고 섬세한 손짓으로 추는 태국의 전통 무용. 쉴 새 없이 타악기를 두들기며 긴박한 리듬에 맞춰 현란한 손놀림과 발놀림을 선보이는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전통춤. 각 나라마다 국악으로 부르는 다양한 전통음악과 춤입니다. 세계 각국의 이런 다양한 국악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는 9월 열릴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에서 30여 개 나라의 전통음악과 문화가 무대에 오릅니다. 산업과 과학, 예술 등과 달리 국악이 세계 엑스포의 소재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컬처의 바탕, K팝의 바탕에는 국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에 K국악을 집대성해서 다 같이 보여주는 그런 장을 우리 충북도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첫 세계 국악 엑스포를 기획한 건 난계 박연의 고장으로 55년 난계 국악축제를 개최한 영동군입니다. 관람객 목표 100만 명. 인구 4만 영동군의 전례 없는 큰 도전입니다. 4년 전부터 세계 국악교류, 난계 국악축제에 세계 민속음악이 등장하면서 세계 엑스포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전담팀을 꾸려 3년의 노력 끝에 정부의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65년도부터 저희들 난계 국악축제가 해오고 있었습니다. 국악과 관련된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동만이 가지고 있는 국악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정영철 영동군수, 윤영달 크라운혜태 회장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기획과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가인 민희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실무중추인 집행위원회의 지휘봉을 잡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세계 전통 국악의 진수는 물론 퓨전 국악, 창작 공연 등 다양한 융합을 시도하며 젊은 층까지 포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 타이틀은 음악이지만은 여기에 부속 군무로선 성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연이라든지 음악이 4가지로 나눠져서 거기에서 가장 휩쓸들만 있는 것들 콘텐츠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충청북도와 영동군이 개최하는 세계 국악 엑스포는 오는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제천 50대 여성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됐고 CCTV 조회 결과 전 남편이 집을 나선 뒤에는 오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전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인 전 남편도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이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이 넉 달 만에 응급실을 정상 운영합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에 적용해왔던 성인 응급 환자 진료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모레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원은 응급의학과의 교수 5명만 남아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매주 하루씩 야간 진료를 중단했는데 현재는 기간제 전문의 4명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지역 대학교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청주대는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5.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15년 만인데 대학 측은 양질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대는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5.49% 올리기로 했고 서원대 역시 18년 만에 등록금을 5.4%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청주교대와 건국대도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충북대는 정부 요청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교사들의 육아 시간 사용을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충북교육청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피해 교사 등에 대한 심층 면담과 현장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육아 시간과 모성 보호 시간 사용을 제한한 학교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학교 교사들은 교장을 여성가족부에 신고했지만 민원을 위임받은 충북교육청은 관리자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충북 사랑의 열매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62일 동안 진행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으로 109억 8,100만 원을 모금해 목표치를 5.6%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 기부액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5억 원에 달해 법인 기부액보다 많았습니다. 청주시 사직동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충혼탑 철거에 앞서 오늘 위령제가 진행됐습니다. 충혼탑에는 6.25 전쟁 중 전사한 군인, 경찰 등 호국영령 3,428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습니다. 청주시는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충혼탑과 호국영령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 잔디마당, 다목적실 등을 갖춘 추모공원을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교육부에 제출한 라이즈 기본계획과 체계구축계획이 최우수로 선정돼 지역 대학에 지원할 국비 17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차 전지와 바이오, 반도체 등 3대 전략사업의 지역 정주영 인재 양성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